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투자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폭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를 쥐어짜내 가지고 가동률을 이제 최대한으로 올리게 되면서 소재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실적주 장세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부터 이제 공급막 부족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수혜가 확대가 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세계 최초 반도체 핵심 장비를 개발을 한 이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공식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업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업계 최고의 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업력이 쌓여야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인텔이 아무래도 뭐 50년 이상 반도체 공룡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었다 보니까 이 패키징 쪽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TSMC보다 인텔이 오히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텔이 이 패키징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패키징을 엮기 전에 실제로 웨이퍼에다가 설계 도면을 따게 되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이죠. 이 미세 공정 같은 경우는 아쉽다는 거예요. 양산 단계 진입은 아직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글로벌 빅테크가 인텔과 삼성전자 너네 둘이 좀 협업을 좀 해달라. 그래야 TSMC와 필적할 수가 있는 그런 이 반도체를 제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TSMC 지금 완전 놀부다. 지들밖에 못 만드니까 가격 그냥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50% 연간 영업이익률 넘어버리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너네가 좀 협력을 해가지고 이거를 경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지금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 100조 돌파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이 파운드리 사업, 시스템 사업이 삼성전자의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이쪽의 성공이 담보가 되어야 삼성전자가 시총 2천조 원을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토픽이 AI 반도체 병목, 이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현 시점에서 반도체 심각한 공급망을 인정을 했습니다. 성장에 문제가 될 정도라고 이례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인정을 할 정도인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대만 TSMC에다가 메인칩 제조를 전량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초기 실리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와 협력을 하고 초기 양산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죠. 근데 TSMC로 이제 가고 나가지고 10년 동안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물량을 하나도 주지를 않았죠. 근데 최근에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TSMC의 공급 병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애플이 TSMC의 1위 고객사였는데, 올해 1분기 기점으로 엔비디아에게 최우선 파트너십 권한도 빼앗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TSMC의 매출 비중에서도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서게 되어버렸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TSMC에게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선단 공정을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애플도 지금 TSMC를 통해 가지고 최선단 공정을 지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이제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미국 판매 디바이스에다가 탑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애플의 핵심 시장에 지금 이제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핸드폰, 스마트폰, 패드 이런 디바이스에다가 탑재를 하는 게 이제 메인 칩이죠. 메인 칩. 핵심 플래그십 생산을 인텔하고 이제 삼성전자에게 맡기기 위해 가지고 정식 협상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러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공룡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반도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종합반도체 사업은 뭐냐? 그러니까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과점하기 전에 이제 인텔이 이제 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일본에다가 빼앗기게 되고, 그 일본이 이제 한국에다가 빼앗기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가 장악을 하게 된 건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설계와 제조까지 명목상으로라도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텔이 이제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 1등, 2등인 삼성전자와 지금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2나노보다 전력 효율이나 성능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기술을 주장을 하면서 18A, 이게 이제 나노가 아니라 A가 붙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나노로 치면 1.8나노가 되는 거예요. 인텔 우리 1.8나노 양산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 올해 자체 그 펜서레이크죠. 자체 CPU 양산을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지금 생산량 확대를 하게 되는 램프업 단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인텔이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역량에 있어서, 미세 공정 역량에 있어서 TSMC에게 완전히 지금 딸려버리게 되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파운드리 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수십조 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나 TSMC보다 더 뛰어난 공정을 양산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생산량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기준점 같은 경우는 수율 한 60% 정도로 봅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이제 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인텔을 지원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인텔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기려고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 대량 양산 부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지금 수율 50% 미만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이 18A 이 공정을 통해서 인텔 자체 물량,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얘네들이 설계도를 줘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자체적인 CPU 이 자체 물량을 찍어내기 위해 가지고 초기 가동을 이 18A 공정을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상업적 대량 생산 단계는 사실상 진입에 실패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인텔이 이 물량을 찍어내기 위해서 수율 60%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실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설계 쪽에서 돈을 벌어서 이 파운드리 쪽을 메꿔야 되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이런 지적재산권 가격을 높게 불러버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CPU 경쟁사인 AMD와의 경쟁에 있어 가지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또 경쟁이 뒤처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18A 공정에서 GAA 공정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트랜지스터를 이제 3D 입체적으로 따버리게 되는 공정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을 하게 됐는데 수율도 안 좋은데 신기술도 동시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램프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가 인텔 쪽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기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애플 경영진이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팹, 여기가 인제 파운드리 공장이죠. 여기에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금 최근에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10년 만에 파운드리 그 수주를 맡기게 되었는데, 파운드리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어 메인 칩, 로직 칩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가 기가 막힌 거를 만들면서, 원래 소니가 10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게 이미지 센서 물량을 지금 이제 넘겨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 협력 물꼬가 트이게 됐는데, 최근 지금 이 방문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쪽이 아니라 핵심 로직 칩의 파운드리 협력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 미국 빅테크 고객사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테일러 제2 팹을 조기 가동에 돌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서 내년에 2나노 생산 능력 확대를 하게 되면서 파운드리 매출을 급격하게 지금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패키징 업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TSMC와 대등하거나 아니면은 앞선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PC나 서버용 CPU 시장에서 여전히 인텔이 이 미세 공정에서 밀리고 있는데도 경쟁사인 AMD 대비해 가지고 우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텔은 이 웨이퍼 내에다가 미세 공정을 따는 게 AMD보다 약해요. 한 세대에서 두 세대 정도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지는 미세 공정으로도 엄청난 첨단 패키징 공정을 통해 가지고 AMD와 필적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MD 대비해 가지고 CPU 시장에서 여전히 인텔이 우위고, 서버용 CPU 시장에선 인텔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니까 패키징 업력은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인제 파운드리를 맡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1년 만에 뭐 D램 가격이 10 배가 뛰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운드리 공정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세 공정을 엮어 가지고 통합 패키징으로 이 지금 반도체 기판 내에다가 로직 칩과 핵심 메모리 반도체를 통합 패키징을 하는 게 핵심 기술력이죠. 근데 지금은 이 메모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인텔이 메모리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파운드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현금 유동성이 딸리는 인텔이 이 메모리 쪽의 공급망 관리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 쇼티지 상황에서 인텔은 매력적인 대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파운드리를 맡겨 주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우선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쪽에다가 턴키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력이 지금 근데 인텔이나 TSMC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한두 세대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인텔은 미세 공정이 수세대 TSMC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력 방안이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의 물량을 싹쓸이한 데 더해 가지고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물량까지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HPC 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TSMC가 사실상 독점을 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웨이퍼 가격을 대폭 늘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고, 여기에다가 인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또 가격인데 원하는 물량을 제때 빅테크들이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선단 공정이 돈을 뭐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 거 먼저 달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급망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가 인텔과 삼성전자에게 "우리 지금 이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너네 둘이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양사의 협력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겠고, 삼성전자의 미세 공정, 여기에다가 인텔의 첨단 패키징이 더해지게 되면서 TSMC와 맞먹는 반도체를 제조할 수가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활의 전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심지어 인제 여기에서 메모리 쇼티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텔의 우위인 상태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이 협력을 통해서 인텔의 패키징 노하우를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협력이 종료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제조 역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향후 2030년에 1.4 나노 양산 계획이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수주가 앞으로 이제 본격화가 되게 됩니다. 2035년 서브 나노 시대, 이제 1 나노가 아니라 1 나노 미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030년대에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턴키 솔루션이 글로벌 표준으로 등극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 글로벌 증권 업계 그리고 리서치 업체에서 2030년 이후 파운드리 매출 100조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동반 캐리를 해줄 수가 있는 이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메모리의 쇼티지가 시스템 쪽으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늘려주고, 이 파운드리 쪽의 공급망 병목이 메모리 쪽을 판매량을 늘릴 수가 있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아직은 좀 수율에 있어서 HBM 쪽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지금 캐리를 해주면서 메모리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늘려주는 이런 동반 캐리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최근 이제 시총이 1조 달러 이상 돌파를 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지금 이제 향후 주요 모멘텀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사업이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부장조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QRT입니다. 반도체 신뢰성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하고 외주 물량을 수주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QRT가 SK하이닉스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좀 이제 의존도가 높은 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저평가 요인이었는데, 최근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물량 수주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추가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글로벌 빅테크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파운드리가 몰려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설계도가 전부 다 달라요. 이 설계도마다 그리고 나노가 달라지게 될 때마다 신뢰성 검증이 핵심적으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수적이면서 삼성전자의 향후 이제 시스템 사업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격상이 기대가 되고 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넥스틴입니다. 다크필드 광학 검사 장비를 국산화를 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미국 장비 기업 KLA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던 장비였다 보니까 이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싼 가격에 납품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매출 비중도 높아지게 되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대박 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만 대박 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대박 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친 듯이 캐파를 찍게 되면서 장비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 특히나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규제를 받지를 않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대규모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넥스틴 쪽 장비 대규모로 사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이 40% 50%까지 갈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이하 이런 선단 공정에서 불량 검사 횟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검사 장비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있고요. 차세대 정전기 제거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이런 뭐 선단 공정이나 차세대 HBM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두꺼운 거를 얇게 갈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HBM이 이제 쌓기 위해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을 때 약간의 정전기를 통해 가지고 열이나 이런 스파크만 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회로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전기 제거 장비가 필수적인데요. 차세대 정전기 진공 상태에서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 라인, 양산 라인의 진입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두산 퓨얼셀,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료전지 지금 미국 블룸 에너지 떡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료전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수에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었죠. 두산 퓨얼셀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만에 50% 이상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찍어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이제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요, 여기 이제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해가지고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댓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